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최근 8년 동안 연애를 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20대의 절반 이상과 30대의 시작을 함께한 그와 헤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전남친의 바람이었고요. 바람을 피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저 결혼을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정말 사랑했었기에 전남친의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거나 월세를 내주고 심지어 현금을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사실 달마다 거의 용돈처럼 돈을 보내주었죠. 전 남자친구의 집안은 조금 많이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전 남자친구와 여동생이 성인이 되고 최소한의 양육의 의무를 다 하자마자 다른 남자와 재혼 후 남매를 벌였다고 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는 사랑을 받아야 할 학창시절과 어린 시절에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했고 심각한 애정결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저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방치와 무관심,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과 시선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여동생을 지키고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학생 신분의 공부와 알바를 전전하며 높은 성적을 유지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 재학 중에도 과외 알바로 여동생을 챙기며 본인의 앞가림을 스스로 다 도맡았죠.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쯤 되는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래에 순한 남동생 하나를 두고 마냥 세상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세상 물정을 몰랐고 세상도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의 삶은 제게 충격이었고 그런 삶에서 이겨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힘들 것을 알면서도 더 목을 맸고 그 사람을 믿고 쫓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제 믿음을 철저히 부쉈지만요. 전 남친의 애정 결핍을 제 사랑과 관심으로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생각이었죠. 그는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여러 여자들을 돌려 만났어요. 제가 빌려준 돈, 대신 갚아준 카드값들을 전부 다른 여자에게 쓴 돈이었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그 성실하던 사람은 겨우 3년 만에 제가 준 돈에 굴복한 것인지 너무 변해버렸어요. 저는 5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래도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버틴 거였죠. 정말 멍청했던 것 같네요. 변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는 저를 돈줄로 알았고 저는 정말 돈줄처럼 행동했네요. 연락이 안 되면 일하느라 바쁘구나. 약속을 취소하면 급한 일이 있구나. 혼자 참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챙겨주던 제 모습에 취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심정을 억누르고 꾹 참았습니다. 바람을 피고 빌린 돈들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제게 고개를 쳐들고 나 없이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비웃는 그에게 그저 이별을 고하고 관계를 끝냈어요. 제 최선이었고 한계였죠. 돈을 받아내거나 바람을 핀 그에게 욕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관계를 끝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매달리고 퍼다주고 맞춰주느라 내 인간관계는 이미 끝이 났고 곁에 남은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끝을 내었죠. 그 이후 저는 부모님들께 방을 하나 구해달라고 한 뒤 밖에 나가지 않고 한참을 방 안에 처박혀 울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8년의 시간이 너무 슬퍼서 그에게 한마디 못한 내가 너무 멍청해서 내가 너무 병신 같아서 세상에 풍파 따위 겪어보지 못한 제가 겪어내기엔 너무 큰 이별이었고 너무 아픈 두려움이었죠. 가족에게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금전 문제가 꽤 크게 얽혀 있었으니 넘어가기도 어려웠죠. 그냥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람이 무섭다는 핑계를 댔어요.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졌어요. 나를 보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면에 다른 모습을 숨기고 있는 듯해 대인기피증이 심하게 왔고
공황장애로 이어지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모임 등을 다니고 동생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며 활기를 찾고 삶의 의지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더니 정말 시간이 약이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생각도 멍청했던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자기 연민도 줄어들었어요. 그 후로 병원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시작하고 새 삶을 찾아갔죠. 그렇게까지 이겨내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요. 8년을 버린 대가치고는 나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삶은 앞으로 그럭저럭 행복한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제게 수줍게 이야기하더군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요. 제가 갑자기 무슨 날이냐며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만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 헤어 및 메이크업 등 미용 쪽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진짜 예쁘고 착한 사람이라며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 동생이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생은 내년까지는 식을 올리고 싶은데 제게 본인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언짢은지 물어보려다 부모님보다 이르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네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면 얼른 잡으라고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로 당장 동생을 부모님께 데려가 이야기하게 했고 여자친구를 소개받을 날짜를 잡았어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한다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는 것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기로 한 날 저는 회사 일로 자리하지 못했고 부모님께 뒤늦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와 오빠가 자기를 키웠고 성인 이후로는 오빠가 자신을 도맡아 키웠으며 학창시절 너무 힘들어 엇나갈 뻔했으나 오빠 덕이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남자친구 생각이 잠시 스쳤어요. 전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학창시절 엇나갔고 그 사람이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여동생은 엇나간 정도가 심각했지만요. 그 아이는 학교폭력 주동자로 한 학생에게 금전적 갈취, 집단 폭행 등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고 전학까지 갔으니까요. 소년원에 갈 뻔한 그 아이의 위자료를 빌려준 것도 저였어요. 물론 동생 여자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노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이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결혼 준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상견례를 앞두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남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오빠를 직접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자리하지 않으셨고요. 시간에 맞춰 장소에 도착하고 남동생의 여자친구를 보고 인사를 한 저는 약간의 싸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전 남자친구와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뒤에서 전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제 남동생과 대화하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했어요. 전 남친의 동생, 제 동생의 여자친구는 저를 잡고 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데 그 얼굴이 전 남자친구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 제게 전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며 다가왔고요. 저는 동생에게 잠시 자리를 피하겠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라 이야기한 뒤 전 남친에게 말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있냐고요. 그 새끼는 우리 동생들이랑 잘된 모양인데 우리는 깨졌어도 그 둘은 방해하면 안 되지 라며 사람 좋은 양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네 부모님한테 말도 못할 거잖아. 실망시키기 싫어서. 8년 연애하면서 나한테 돈 빌려준 거 니네 부모한테 말하기 싫어서 나 소개 안 시켜준 거 다 알아. 너 없으니까 나도 좀 힘들더라. 그래서 이번엔 네 동생 손 좀 빌리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소름 돋는 말들을 이어나간 후 제 어깨를 탁 치고 방 안으로 들어간 그 새끼를 보고 어지럽던 머릿속이 정리되었습니다. 제 남동생인 걸 알고 본인의 동생을 접근시켰고 더 이상 제게서 돈을 뜯을 수 없으니 제 동생을 이용해 저희 집 돈을 뜯을 계획이란 것도. 부모님께 걱정시키기 싫어 진실을 꽁꽁 숨기고 회피만 하던 절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요.
실소가 터졌습니다. 저딴 쓰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뭘 위해 저딴 새끼를 숨겼을까. 그 행동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저 새끼를 두둔한 것이었구나. 떨리던 손이 멎었으며 한 번 이어진 사고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 결론은 모두 밝혀야겠다 였고요. 전 차기 식은 표정으로 식당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저를 저희 가족과 그 새끼의 동생이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만 조용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요. 엄마는 창백한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2년 전에 엄청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그 말을 시작으로 제가 그에게 당했던 것, 주었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모든 마무리와 그때 겪었던 감정, 왜 숨겨야 했는지, 방금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동생의 과거까지도요. 8년간의 연애 동안 그에게 빌려주고 또 주었던 물건과 돈이 어림잡아도 몇천 단위이며 그 관계의 끝은 그의 지속적인 바람이었으며 우리 집의 돈을 뜯기 위해 여동생같이 이용해 절 비롯한 우리 집안 사람들을 병신 취급한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제 폰에는 돈을 보내주거나 빌려준 것들, 메신저 대화가 남아있었고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표정이 차게 식어갔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하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 오늘 처음 본 거 아니냐 물었지만 제 폰으로 익숙한 그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자 울리는 그의 핸드폰에 제 아버지는 그대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며 깽값은 갚아야 할 돈에서 까도록 하지라는 말과 함께 엄마와 저를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생은 제게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고 부모님은 세상 물정 모르게 절 키운 본인들의 탓이라며 미안하다 했습니다. 저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었고요. 그 후로는 오히려 모든 일이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빠가 아시는 변호사 및 법조인분들이 금전적인 부분들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자 사기를 치려고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민사 및 형사소송을 신청했고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가 그 소송과 고소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가 돈을 받을 때 매번 갚을게, 미안해, 갚겠다 등의 말을 했고 대부분 금전이 한 은행으로 입출금이 되어 증거를 찾기에도 편했네요. 애초에 모든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지만 두 사람은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 여동생을 소개시켜준 동생 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아 여동생을 소개시켜준 것이라며 사기 계획을 모두 술술 불어준 덕에 두 사람은 빚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도 잡히게 되었어요. 저의 판단 실수에 동생까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마냥 너무 미안했고 부모님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 듯하여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안아주었고 동생 또한 정말 나쁜 사람을 두고 왜 누나가 용서를 구하냐며 절 두둔해 주었어요. 같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도 모두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절 위로해 주었고 끊겼던 소식을 나누며 다시 연을 이어갔고요. 요즘엔 고등학교 때 친구이자 남동생의 친한 형인 사람과 연애를 전제로 서로 알아가는 중입니다. 남동생이 보증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하더군요.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연을 쌓아가며 성장하는 거겠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변한 강산보다 인생에 더 많은 풍파를 맞고 단단해져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꼭 행복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